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 그리고 형사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대낮 음주운전 개그맨 설명근 800만원 약식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 설명근 35세에게 법원이 800만원 벌금을 명령했다. 여기서 교통사고는 이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할 당시로부터 몇 차례 영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사고는 이제 물적 피해 교통사고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약식으로 법원에 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약식 기소, 구약식 명령 청구, 구약식 이렇게 해서 법원에 80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 명령으로 형 선고를 해달라라고 법원에 사건을 넘겼더니, 기소했더니, 재판에 넘겼더니 법원에서는 그대로 검찰에서 구형한 그대로 800만 원의 벌금형을 명령의 형식으로 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 42단독 안은진 판사는 지난 10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설명근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부과했다. 약식 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여기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판 절차입니다. 공판 절차 없이 약식 재판을 하는 겁니다.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는 겁니다. 판사가 형 선고를 함에 있어서 형사 피고인, 여기서는 이제 설명근 씨죠. 이 형사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서류로만 이제 판단해서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약식 기소라고 해서 모든 관련 재판 관련 서류를 넘기면 법원 판사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형 선고를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법원에서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약식 기소한 내용 그대로 법원에서는 형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검찰이 전에 벌금 800만 원에 처해달라라고 약식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물론 법원 판사는 검사의 이러한 약식 기소에 반드시 구속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약식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약식 기소가 아니고 공판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공판 절차로 가는 겁니다. 공판 절차 가게 되면 형사 피고인도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고 검사도 출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안이 복잡하지도 않고 사안이 중대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약식 기소하면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원에서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 정식 재판 판결에 대해서도 또다시 항소할 수가 있고,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복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형사 절차에서. 그래서 이러한 불복 절차에 패소하거나 아예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약식 명령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불복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기각된 경우에는 그 원심의형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안에서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이 형 선고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집행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시 이 벌금형 800만 원을 납부해라라고 벌금 납부 통지를 당사자한테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벌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모든 형사 절차는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벌금 완납으로서 벌금형이기 때문에 모든 형사 절차는
결이 됩니다. 종료가 됩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해서 정치판을 청구하면 보통의 경우는 그대로고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감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유지가 되더라. 감경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뭐 그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유지가 됐든 내려갔든 관계없이 불복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이 형선고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그 불복 절차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적법하게 벌금을 이제 미루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은 7일 이내 정치판을 청구해서 불복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글은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 39분께 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래서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다라고 하면 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음주운전 중에 이제 교통사고였다라는 것이죠. 인적 피해는 없는 것이고 물적 피해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면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에 그 수치가 0.080% 미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10일 면허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음주운전 면허 벌점 100점 플러스 안전운전 의무 위반 면허 벌점 10점에서 110점이 돼가지고 1일 1점의 원칙에 의해서 11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이와 같은 110일 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불복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도로교통공단에서 1차 교육을 받으면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으면 20일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고 추가로 2차 교육을 받으면 추가로 또다시 30일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해서 최대 50일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1, 2차를 이수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50일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받는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이 구제받기 위한 방법이.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렇게 불복 절차를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에서도 결과가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구제가 된다면 특히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일 정지이다 보니까 구제가 된다면 이제 2분의 1로 구제가 되는 것이고 50일 정지로 구제가 또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구제가 될 수도 있고 구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통하기보다는 교육을 받기만 한다면 100%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100% 구제가 되는 50일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 2차를 이수하는 것을 이제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 수치가 0.080% 이상 이 상태에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음주 면허 정지 때와는 달리 면허 취소가 되고 특히 그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 제한된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2년. 그래서 2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음주 수치 0.80% 이상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이상에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면허 취소 2년이 되고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을 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제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2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처분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적 피해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한 2년이 된다 이것이고요. 구제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물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이 철근이라고 한다면 공사 현장 철근, 누군가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적 피해가 야기됐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금을 교부해서 끝나거나, 아니면 이것은 이제 교통사고의 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면책금, 자기 분담금이라고 불리우는 면책금을 보험사에다가 지급을 해서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보험 처리의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적인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직접 배상 또는 보험 처리 방법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설명근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했다. 설명근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인데 여기 워딩에 의하면 면허 취소 수준 0.080%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음주 수치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800만 원이다라고 이제 약식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수치는 0. 여기서 예상되는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12%에서 0.17 정도의 음주 수치로 추정이 됩니다. 0.12에서 0.17% 정도의 음주 수치로 추정이 됩니다. 설명근은 지난해 11월 19일 같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이것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800만 원에 처해달라라고 약식 기소를 했더니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나 그대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 명령을 선고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설명근은 2016년 TVN 코미디 빅리그로 데뷔했다. 음주운전 사실 알려진 후 방송에서 하차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 그리고 형사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쟁점별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